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라면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도원 10단 정술로 글로벌 세기 클리어 영상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랩은 663인가 정도 됐고요. 특성은 일반적으로 찍었습니다.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원 이제 시작할 때 보통 앞에 나와 있는 4링크 몹은 끌고 들어가죠. 끌고 들어가서 보통 우측에 있는 몹을 풀링을 하고 중보까지 이렇게 풀링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중보까지 안 해도 되는데 탱커가 이제 이런 루트를 짰습니다. 시작할 때 블러드를 켜주시고요. 회방에 외치면 조심을 해야 되겠죠. 회방 걸리면은 자연주문이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치유 물약이랑 영혼 이동 켜주면서 끔살 날 위험이 있어가지고 이게 사격이 한 마리한테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윤회를 해가지고 동굴살이 기쁨 빨면서 도르보르 토템으로 일어났습니다. 탱커가 지금 여기 루머를 생각을 일부러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여기서 회방이 들어왔을 때는 바로 시전을 중단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잠깐 중단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계속 광역 딜사이클 넣어주고요. 법사님이랑 부중님도 딜을 잘 해주고 있고, 이번 주는 어픽스가 구슬이 나와가지고 비벼주셔야 합니다. 시전 중지했고, 시전 중지 하면서 살짝 그 캐릭터 본체가 몸에서 반응이 오거든요. 탁 반응 오는 거 보고 그 다음부터 바로 시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전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DBM이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팀원 죽었을 때는 버프를 항상 챙겨주셔야 됩니다. 저기서 로머가 있기 때문에 로머랑 어느 만큼 풀링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무리를 선택을 하셨고요. 전택님 방패가 좀 멋있네요. 어디서 주워온 건지 모르겠는데 옛날 느낌 나는 그룰? 뭐 이런 쪽으로 방패룩이 되어 있고 어깨도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맥주통을 한번 실험적으로 껴봤어요. 그래서 맥주통에 나왔을 때 냉기 충격을 자주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맥주통이 사실은 연번 한 번이랑 맥주통 한 번이랑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단일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맥주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렇게 이제 네임플레이터로 맥주통을 파랗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올라오는 게 보이면 바로 냉충으로 맥주통을 사격을 해주시면 됩니다. 맥주통 한 방에 아마 데미지가 100만씩 여러 개 들어가니까 꽤 높은 데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딜에서 2.34% 정도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엄청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이게 무리당 한 개씩 정도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은 피해 주시고요. 정술로는 이번 주 추천은 이제 10단을 10번을 다 돌았어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11단도 무리 없이 이제 갈 수 있는 정도로 사람들이 파밍이 많이 돼가지고 저도 원래 10단만 계속 다니려고 했는데 이제 목표 달성을 하고 나니까 별로 할 게 없고 부캐를 하려고 했는데 부캐가 또 재미가 없더라고요. 별로 정술이 지금 풀파밍이 돼가지고 재밌는데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한 게 정술이 지금 최고로 파밍이 잘 돼 있는데 본캐인데 10단을 8번 돌고 나면은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11단을 살짝 가가지고
그냥 재미로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광딜 빡세게 넣고 딜 종합딜 자기만족 보면서 사람들한테 꺼덕대기도 하고 내 딜 봤냐? 약간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정글이 순간적으로 딜이 잘 나오는 구간이 많이 있거든요. 뭐 1000만 딜도 나오고 요새 보니까는 경량도 제가 부캐로 키우고 있는데 1200, 1300까지 뭐 순간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여기서는 레이저 꼭 쳤을 때는 생존기를 반드시 켜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생존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키즈는 못했는데 이제 힐러님 잘 살려주셨죠. 그리고 촉전은 콜마다 계속 쓰고 있고 구슬 걸렸을 때는 조금 구슬 쪽으로 비벼줍니다. 그리고 제가 부캐로 키우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은 기원사 빼고 다 키우고 있거든요. 거의 다 630 정도를 넘겨놔가지고 구렁이 참 좋더라고요. 구렁에 그 열쇠를 한 3개 정도 그 1쾌를 통해서 파밍을 한 다음에 들어가면은 이제 풍요로운 구렁에서 반드시 챔피언템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캐 파밍할 때 챔피언템 들고 그 다음에 던전 찾기로 공격대 찾기 들어가서 세트 좀 먹고 티변에서 남는 거 있잖아요. 그 티변을 해가지고 경매장에서 영웅템 정도 뭐 머리나 발 정도 하나씩 사고 그 티변하고 그 다음에 구렁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은혜로운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뜨면 이제 영웅템도 하나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영웅템 또 잘 떨어지면 장신구 같은 거 잘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부캐를 지금 다 640대 초반까지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2단이나 깡신이 이렇게 가가지고 챔피언템으로 막 도배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정수는 이제 풀파밍 돼가지고 지금 없는 게 뭐냐면 패돌리기는 있기 때문에 패돌리기랑 인장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그지만 먹으면 되는데 머그지는 이제 너무 비싸가지고 머그지는 이제 금고에서 좀 까서 먹을 거 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 영웅 레이드를 풀로 이제 올킬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그에 확인해 보시면은 제가 8렘 직팟, 7렘 직팟 해가지고 각각 1킬로 남아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좀 탱커가 좀 무리해서 잡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어쨌든 지금 파밍 상태가 이제 정술로 머그지를 근거해서 먹으면 영웅이라 하더라도 머그지는 먹어야 되겠죠. 이게 치명이 되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술로 치명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화템으로 인장이 나오면 인장 한번 먹어볼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술 풀파밍이 되면은 고슬로 이제 획득을 바꿔가지고 지금 시포리움 영웅을 먹어놨거든요. 그걸로 갖고 고슬로 도는데 이제 무기가 안 나와가지고 무기도 이제 신화로 나오게 되면 고슬로 신화를 좀 신화무기 먹으면 그거 풀업 해가지고 다녀볼까 합니다. 그럼 나중에 또 고슬 가이드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고슬로 살짝 들어가 보니까 아직 무기가 영웅으로밖에 파밍이 안되고 또 제작도 안 해가지고 데미지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근딜이 좀 빡세더라고요. 원딜만 하다 보니까 근딜이 워낙 빡세가지고 여기는 이제 중보가 여러가지 특성이 있잖아요. 얘는 이제 바닥을 쭉쭉 까는 이제 중보여가지고 그 바닥을 잘 피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차단 봐주면서 쿨기를 좀 아껴야 되겠죠. 승차는 이제 아껴둔 상태고 근데 쿨기가 지금 배분이 폭풍의 정령하고 승천하고 이렇게 두 개의 중요한 쿨기가 있는데 폭풍의 정령은 거의 1분 달이거든요. 지속시간이 승천은 지속시간이 15초 18초 이 사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보스 들어갈 때는 폭풍의 정령을 남겨놓고
승천은 그냥 쫄에다가 박아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그걸 구별을 못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의 보스가 좀 정수리 다니엘들이 밀린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평판이 저도 좀 다니엘에 치중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사실 투 타겟이죠. 스토어의 일렘이 원래는 점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점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투 타겟이니까 그냥 연번 날리면서 굳이 여기서 종합딜 손해 볼 필요는 없잖아요. 번개 화살 날려도 되긴 하는데 뭐 한 10만 정도 차이 날려나? 연번 친다고 해서. 근데 야 몰래 치는 거죠 솔직히. 차이 얼마 안 나기 때문에 티가 안 나기 별로 안 나기 때문에 뭐 누가 뭐 연번 친다고 해서 정슬리 왜 연번 치세요 뭐라 하겠어요. 어차피 단일이나 지금 투타겟이나 거의 딜사이클 비슷한데 연번하고 번개화살 차이거든요. 또 댓글에 보면은 댓글에서 질문 나오는 게 이제 몇 타겟부터 화충을 쓰느냐, 몇 타겟부터 용폭을 쓰느냐, 몇 타겟부터 연번을 쓰느냐, 이거가 질문이 가장 많아요. 저는 핵킬을 일 때는 좀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이 시즌마다 달라가지고 요새는 이제 3타겟이나 2타겟 사이에 속하는 것 같아요. 한 2.5타겟 정도가 경계선 상인 것 같은데 스펙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스펙에 따라서 스펙이 많이 높아지면서 이제 3타겟에도 그게 안 뜨더라고요. 화염 충격이랑 용폭이 안 뜨더라고요. 아예 얼격도. 그래가지고 2타겟이나 3타겟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펙이 좀 낮으시면 3타겟도 화충이랑 용폭 써가지고 그거 원소외대가를 띄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스펙이 워낙 높아져가지고 3타겟에서는 안 뜨더라고요. 2타겟부터는 근데 확실하게 용암 폭발 써가지고 원소외대가 띄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다 위코어라로 오른쪽에 원소외대가 띄웠고 사실 근데 이거 멋으로 띄워놓은 거지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워낙에 순간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있는 아이콘은 그 정령의 폭풍의 정령에서 가속 버프 중첩 쌓이는 거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잘 안 보게 돼요. 제일 많이 보는 게 가운데 있죠. 세분매 지진. 요거는 확실하게 하나는 띄워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멋으로 그냥 띄워놓고요. 좌우로는 센터에 있는 거. 요거만 이제 세분매 지진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옛날에는 소용돌이가 너무 빨쳐가지고 사실 세분매 지진 금방금방 확인됐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자원이 안 차니까 하세월이에요. 한참 후에 이제 세분매 지진이 뜨는데 두 번째로 질문 이제 댓글이 많은 게 제가 이제 가이드 영상을 실전 가이드 영상 뭐 10개씩 올리고 막 그랬는데 던전별로 근데 거기서 질문 많이 나온 게 이제 전기 장렬하고 지진하고 좀 구분하기가 힘들다. 세분매 지진하고 그냥 지진하고 좀 구분하기 힘들다 그러셔가지고 그리고 소용도 이제 잘 안 차고 그래서 근데 여진 같은 게 터지면은 그 연속적으로 터질 때가 있거든요. 25% 확률인데 특성 여진이 이제 소용돌이를 100% 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전기장렬 쓰자마자 바로 세분매 지진 뜰 때가 있거든요. 그럼 진짜 로또 맞는 겁니다. 그게 한 연속으로 두세 번 터진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폭풍의 정령 쓰고 승천 받고 이러면은 거기다 빅풀 상황이면은 딜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로또 캐릭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점수를 어느 정도 로또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처럼 센 시즌이 없었죠. 옛날에 뭐 진짜 엄청 희귀한 소수 클래스여가지고 로고에도 보면은 선호도 맨 바닥에 있고 스티어 아니 막 D급, C급 막 이랬었는데 그냥 멋으로 하는 거죠. 그냥 연쇄번개 뭐 뭐야
마법 이펙트가 멋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전기맨, 아 전기맨 세다, 뭐 전기맨이냐, 우와 멋있다, 뭐 이러잖아요. 시원시원하게 이제 딜 한다. 타격감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고투나 이런 데 가면은 고투 그 투기장에서 들어가는 때 좀 잘 들어가죠, 딜이 상대방한테. 그런 잔재미가 좀 있습니다. 도트나 이런 거보다는 이제 직접적인 딜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탱이, 수도원은 사실 길 헷갈릴 건 없고 탱이 이끄는 대로 해서 가면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남작은 브라운 파이크, 얘는 뭉쳐줬어야 돼요 초반에. 왜냐면 왕치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원거리도 근거리로 가서 붙여줘야 되고, 이제 바질토 써주면서 이제 빠져나왔고, 그리고 이제 저 이제 구슬이 희생의 장작 뭐 이게 뜨는데, 저기에 이제 구슬 숫자가 있잖아요. 3개가 있을 때는 3번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3번을 안 들어가게 되면은 폭발하면서 공대가 거의 전멸을 할 수 있는 광역 데미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잘 보고. 구슬이 이제 처음에는 3개 나오고 그 다음 5개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또 5개 한 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 계속 5개씩. 그럼 이제 탱커가 뭐 주반을 키든지 무적을 키든지 뭐 대마법으로 키든지 해가지고 저 5개를 다 밟아버립니다. 팡팡팡팡. 저희 지금 주문 반사 같은 거 이제 키면서 탱커가 많이 밟아줍니다. 두 번째는 혹시 남아있으면 팀원들이 한 번씩 밟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반복입니다. 여기서 이제 50% 됐을 때 뭉쳐주고, 망치 나오면 피하고. 망치가 이제 이게 사거리가 워낙 길어가지고 멀쩡되고 있으면은 이게 그냥 쓸려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희생의 장작은 어느정도 시간이 넉넉히 있기 때문에 좀 나중에 들어가도 돼요. 혹시나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들어가줘야 되겠죠. 근처까지는 갔어요. 근처까지 갔는데 이게 잘못 맞았다가는 이제 떡실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꺼려집니다. 정술 입장에서는. 뭐 영혼이동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들어가도 되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는 들어가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뭐 치유물약 같은 거라도 있을 때는 과감하게 한 번씩은 들어가줘야겠죠.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가서 터지려고 하면은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죠. 그래서 보스가 거의 죽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저걸 마무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누구든, 팀원 누구든. 생존기가 있든 없든 간에. 얼마 전에도 제가 법사를 하다가 저기 아무도 안 들어가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그냥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보스피가 5% 미만으로 남아가지고. 여기서 망치 잘못 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부터 이제 정술 딜이 좀 시작이 되죠. 여기까지는 지금 냉범님이 330만이고 제가 정술이 이제 310만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빅풀 쏠쏠하죠. 6대상이면. 그래서 신나게 이제 폭정하고 승천 동시에 써주면서, 폭정을 먼저 쓰고 승천을 나중에 써야 되죠. 그래야지 승천으로 세트 효과로 이어갈 수가 있으니까. 7조 추가. 광역딜 사이클은 그냥 계속 알려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계속 비열한 패 돌리기가 1.5분 1분 30초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자주 까먹게 되더라고요. 워낙에 빨리 오는 바람에. 그리고 이게 타이밍이 좀 안 맞아요. 폭정이나 승천이랑 약간 엇갈리는 수가 있어가지고 승천을 맞추려면 인장이 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장이랑 패 돌리기 정도 껴주면은 좀 괜찮습니다. 아니면 패 돌리기랑 나머지 하나는 뭐 차쿄, 밀랍 같은 거 이런 거 껴주면 좋고요. 인장이나 밀랍 이렇게 껴주면 좋겠죠. 아무래도 레이드를 많이 안 가시면. 저 같은 경우에 장신구는
블러드 말렛에서 추천하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의 정확하더라고요. 거기가 거기서 이제 1타겟, 3타겟, 5타겟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장신구 추천하는 거. 그래가지고 정술로 엘레멘탈 샤먼으로 해가지고 필터를 넣으면은 이제 1타겟, 3타겟, 5타겟 나오고, 그 다음에 템랩도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템랩에 따라서 어떤 거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 확실하게 하려면은 뭐 지금 658이 맥스다 라면은 658에 맞춰놓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신화 파밍을 기준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세지는 장신구들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상승성 맥주통 이런 게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머그지 장신구, 그 정도가 이제 가장 맥시멈인 것 같고, 광역 세계 그 장신구로는 그 단일 장신구는 그 중에 거의 비슷한데, 패돌리기 뭐 양초 친구 구렁에서 나오는 거죠. 그거 풍구렁을 해가지고 은혜 그 키트 먹은 다음에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건데, 그게 잘 안 나오죠. 그것도 단일로는 잘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정술이나 고술이나 뭐 법사나 이런 식으로 블러드 말렛 참고하시면은 대략 정확합니다. 근데 탱에 따라서는 또 세계에서는 테스트가 하기 어려운 게, 탱에 따라서는 그 딜 테스트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좀 감안해가지고 비슷한 딜량을 뽑는, 그리고 파티원이 딜이 세느냐 또 적느냐에 따라서 뺏어오는, 광파일을 뺏어오는 파티에서는 만약에 뭐 나는 660인데 팀원들이 막 645, 50 초반 이런다면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그럴수록 템랩 높은 사람이 광파일을 많이 뺏어가요. 워낙 초반들이 세니까. 그때는 이제 딜 테스트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광역 종합 딜이 거의 비슷한 파티,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다 300씩 나올 때, 300만씩, 그럴 때 이제 장신구 같은 거 바꿔가지고 했을 때 비교하시면은 좀, 아 어떤 장신구가 강하구나 그걸 느낄 수 있고, 탱 스타일도 비슷해야 돼요. 뭐 2무리씩 풀링 하는지 아니면은 막 3무리씩 풀링 하는지에 따라가지고. 그리고 아까 무빙을 좀 잡무빙이 많은 탱커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벽풀을 안 하고 그냥 막 와리가리 하면서 차단 보고 막 복수 때리고 전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딜이 다르게 나옵니다. 아무래도 그 지진 범위 내에 다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광을 치게 될 경우에는 딜로스가 좀 있습니다. 이게 때에 따라서 세기 상황이나, 여기서는 제가 천폭풍으로 빨리 밀어줬죠. 세기 상황이나 그 탱 스타일, 그리고 쫄이 잘 모여있는가, 어느 정도 모여있는가에 따라가지고 관역들은 되게 다르게 나타나요. 하도 저는 이제 세게만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탱이 잡무빙을 많이 하거나 내 지진에서 벗어나게 끌링을 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딜이 많이 떨어지죠. 거의 그 딜이 와리가리 하는 범위가 10%, 20% 이상 차이 납니다. 그리고 파티원의 이제 레벨 차이가 많을수록 내가 파일을 많이 가져온다. 레벨 차이가 비슷할수록 차이가 별로 없다. 이게 좀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가중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돼지 보호막도 나 하나 깔 수 있고, 아군 한 명 또 깔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건 복술님이 복술 본인하고 아마 탱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내 자신하고 딜러 한 명 좀 약한 사람 해주시면 되고, 눈부신 빛은 반드시 등을 돌려주셔야 되는데, 이게 약간 팁이 있는 게, DBN 기본에 그 경고음이 세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개별 세팅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리고 DBM에서 찾아보시면은 수도원 막냄 경고음을 찾아보시면은 눈부신 빛만 이렇게 삐 하는 소리 크게 났죠.
그거를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틀립니다. 저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바닥도 봐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얘가 언제 눈부신빛을 써냐, 성스러운 일격도 있고 내면의 열정도 있고 헷갈리거든요. 신성한 볼킬도 있고 4개나 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4번째 쓰는 게 이제 정화도 있고 마지막이 눈부신 빛인데 이게 소리가 안 나면은 인지를 못해요. 그래갖고 계속 눈뽕 맞거든요. 눈뽕 맞으면 기절하죠. 기절하고 바닥 들어오면 이제 바로 다이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부신 빛에다가 DBM 설정을, 소리 설정을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큰 걸로. 그리고 여기는 50% 넘어가면 이제 바질토 깔아주면서 바로 넘어가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시전이 들어갈 수 있고, 한 대 때리고 블러드 다 모였을 때 나만 갔다고 해서 나 빠르다고 늑대 정령으로 겁나 빨리 가놓고 블러드 켜버리면은 다른 사람 손해입니다. 짜증 나겠죠, 다른 사람들은. 최대한 40초 동안 가속을 받을 수 있도록. 저 쫄에다가 너무 광딜을 박아버리면은 쫄이 폭발하면서 이제 근딜이 많이 죽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도 이제 바닥을 피하고 이제 눈뽕을 이제 피할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눈뽕 피하면서 뒤돌기. 한 대 맞아주고 다시 돌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눈뽕이. 요 바닥 나올 때 눈뽕이 동시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가장 힘들어요.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었었는데, 그러면 바닥을 신나게 피해주면서 눈뽕까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뒤돌기. 뒤돌았을 때 쓸 수 있는 스킬이 이제 지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눈뽕 피하면서 지진을 뒤로 쏴주셔도 무방합니다. 여기까지 수도원 10단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